2000년 전에 찾은 황금 비율. 기차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교통수단이죠.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만나는 지하철. 장거리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차를 탈 때 우리 눈앞에 무심히 보이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생을 이용하면서도 그 철길의 폭이 얼마인지, 또한 그 철길의 폭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찻길의 폭은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철로의 너비는 1435mm입니다. 1845년 세계는 1435mm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궤를 채택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캐나다,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규격을 적용하여 철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나름의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이유로 자체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핀란드는 기찻길의 너비가 1524mm이고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는 1676mm인 것이죠. 러시아와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435mm 표준궤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독일군의 병력 수송 및 물자 보급 수단으로 러시아의 철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에 분개하여 다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1524mm 관계를 적용하여 다시 건설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제표준궤는 1435mm인데요. 왜 표준 철로의 너비가 1435mm였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전기기관차는 영국에서 발명되었고 전기기관차는 영국 산업혁명의 대미를 장식했죠. 세계 최초의 철도는 1930년 정식 개통된 영국 리버풀, 맨체스터 간의 철도입니다. 그때 적용된 철로의 너비가 바로 1435mm였습니다. 리버풀, 맨체스터 간에 운행된 최초의 상업용 전기기관차는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기술자가 제작하였는데요. 스티븐슨이 적용한 궤도 폭이 1435mm였던 거죠. 그래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스티븐슨은 철로의 너비가 1435mm인 전기기관차를 발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일생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스티븐슨은 탄광촌에서 기관공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조수로 일하면서 유능한 기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기기관차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스티븐슨은 광산 기술자인 트레비식이 만든 최초의 전기기관차를 더욱 연구 발전시켜 1814년에 석탄 운반용 전기기관차를 발명하였습니다. 이후 스티븐슨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1830년 영국 리버풀 맨체스터 간 철도에 운행하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기기관차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광산에서 석탄 운반용 차량, 즉 광차의 궤도폭 1435mm를 그대로 적용하여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840년대 철도붐이 일었을 때 유럽 각국은 영국의 철로폭 1435mm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1845년에 이르러서는 국제표준계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븐슨이 벤치마킹한 영국 광산의 광차궤도폭 1435mm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영국의 장거리 도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장거리 도로가 있었는데요. 마차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바퀴 홈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즉, 눈길을 걸을 때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차 바퀴의 간격만큼 일정하게 홈이 파여져 있었던 거죠. 그 간격, 즉 마차 바퀴의 간격이 1435mm였고 마차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도구와 자를 이용하여 광산의 광차 궤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송수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마차 바퀴는 광산의 광차궤도의 기준이 되었고 광차궤도의 폭 1435mm는 전기기관차의 철로 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차 간격은 왜 1435mm였을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2000년 전의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인 2세기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중해 권역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리버풀, 맨체스터, 런던이 포함된 영국도 로마 제국의 영토에 포함되었죠. 그 당시 로마 전차가 영국의 주요 도시를 왕래하면서 장거리 도로가 형성되었고 영국의 장거리 도로에는 전차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홈이 파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로마 전차의 바퀴 폭이 1435mm였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 전차의 바퀴 폭이 1435mm였을까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차는 기병이 출현하면서 쇠퇴하였지만 고대 전투에서는 위력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차의 위력은 충격과 속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로마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전차의 속도를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실험을 한 결과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차 바퀴의 간격이 1435mm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마차 바퀴 간격을 통일하기 위해 일정한 도구와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찾아낸 전차 바퀴의 황금 비율 1435mm. 이 로마 전차의 황금 비율 1435mm는 영국의 장거리 도로에 이동이 용이한 마차 홈을 만들어냈고 이 홈의 간격은 광산의 광차궤도의 기준이 되었고 이 광차궤도는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철로의 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철로 너비 1435mm는 이후 개발되는 모든 기차와 기찻길의 기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1845년에 국제 표준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생활에 친숙한 기차와 기찻길. 너무 친숙하기에 무심코 지나치는 기찻길의 너비는 2000년 전 누군가가 찾아낸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즉,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최대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황금 비율 간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는 그 무엇이 수천 년 후에는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활 속 지혜가, 나의 도전과 열정이 낳은 발자취가 훗날 어떤 성스러운 일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독특한 유전자는 계속 이어져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 혁명을 일으키고 신인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나침판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 사회적 성공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합니다. 누구든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장엄한 과정의 산물이고 존재만으로도 위대한 역사입니다. 2000년 전 그 누군가 찾아낸 황금 비율에서 이성적 사유의 존재, 인간의 위대한 연대를 느끼는 것은 필보이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보면 볼수록 긍정의 힘이 샘솟는 필보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